안녕하세요. 입조쌤입니다. 겨울방학이 지나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 귀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영상과 자료를 통해 우리 아이의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황금 같은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대로 오늘은 독해력 체화를 위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생각하는 독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국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수업 전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셔서요. 카페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신 후 이 영상을 아이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요. 첫째, 모든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읽지 말 것. 둘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말 것.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잠깐 멈추고 곱씹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나의 언어로 좀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면 나중에 지문이 길어지고 어려워질수록 핵심도 못 잡고 맥락도 못 잡아서 오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지문을 읽은 후 반드시 각 문단의 중요 문장을 찾고 요약할 것. 자, 선생님이 카페의 업로드한 문제지를 보면 왼쪽에 지문이 있고요. 오른쪽에 지문을 요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반드시 나의 힘으로 먼저 중요한 부분을 요약을 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과 이후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책을 읽고 일기를 씁니다. 하지만, 자, 중요한 말 나왔네요. 하지만이 나왔다는 건 그 뒤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본론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모를 칠게요. 자, 하지만은 세모를 치고 계속 읽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옛날에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과 옛날이 지금 어떻게 된다? 대비가 되고 있다. 현대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휴대폰으로 메시지 보내고 책도 읽고 일기를 쓰는데, 하지만 옛날에는 어땠다? 글을 읽고 쓰는 일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지만의 기준으로 앞에서는 글을 읽고 쓰는 일이 쉬웠다. 하지만 하고 싶은 본론, 옛날에는 어땠다? 누구에게나 글을 읽고 쓰는 일이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지만을 통해서 지금과 옛날이 대비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글을 잡아갈 수 있겠네요. 우리 조상은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었는데 글자 수가 많아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방금 글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풀어져 나온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기 부분이죠. 글자 수가 많아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게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에도 세모 칠게요. 그래서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원인과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글자 수가 많아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요. 이 원인에 대한 결과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많은 백성들은 글을 읽거나 쓸 수가 없었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얘가 이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그럼 선생님이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 1문단에서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지금과 옛날이 하지만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대비되고 있다. 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냐? 글을 읽고 쓰는 일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부분이 구체화되고 있다. 어떻게? 뒷문장을 통해서. 왜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다 보니까 글자 수가 많았고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 그래서를 중심으로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게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많은 백성들이 글을 읽거나 쓸 수가 없어서 또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었나요? 그럼 2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문단에 문제점이 있었다. 어디가 문제점이었지? 그렇죠. 많은 백성들이 글을 읽거나 쓸 수가 없어서 억울한 일을 겪기도 했다.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렇지.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세종대왕이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는 새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 왜? 많은 백성들이 글을 읽거나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정리했을 때 1문단에서 글자 수가 많아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게 원인이었고 그 결과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겪기도 했다. 이게 결과이자 문제점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였다? 세종대왕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새 문자를 만들고자 한 게 바로 해결책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문자가 뭐였다? 바로 훈민정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문단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의 핵심은 무엇이었다? 1문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게 이 문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문단 가겠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뒷부분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까? 그 이유가 제시가 되겠죠. 한번 우리가 글을 전체 다 읽기 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훑어보면서 그 이유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맞아. 이 문단의 첫 번째 어디 나와 있습니까? 첫째, 이유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이유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둘째, 여기 나와 있다. 그럼 세 번째 이유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렇지, 셋째, 이 부분에 나와 있겠죠. 자,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이유가 첫 번째, 3문단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4문단에 나와 있고, 세 번째, 5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볼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첫 번째 이유 볼게요. 자음은 소리를 낼 때 입과 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게 바로 첫 번째 이유네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나오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시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을 이해시키고자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연결해서 좀 읽어야겠죠. 앞부분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음은 소리를 낼 때 입과 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대요. 예시 읽어보겠습니다. 미음은 입을 꼭 담은 모양과 닮아 글자 모양만 봐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음이 뭐랑 닮았다고요? 입을 꼭 담은 모양. 그럼 우리 예를 들어 앞문장에서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될까요? 그렇지.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이 부분과 연결이 되겠다. 자, 그럼 3문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첫 번째 이유겠다. 바로 입과 혀 모양을 본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시에서는 이제 미음이 나왔죠. 입의 모양, 미음. 입의 모양을 본뜬 미음이 예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3문단 이어서 가겠습니다. 둘째, 기본 글자에 획을 넣어 다른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두 번째 이유가 나왔네요. 무엇이다?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다른 글자를 만들 수가 있다. 얘가 이제 두 번째 이유네요. 자, 선생님이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두 번째 이유,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다른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서 찾아보세요. 그렇지, 잘 찾으셨습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되는 것. 자, 그럼 여기서 기역은 기본 글자예요? 다른 글자예요? 그렇지, 기역은 기본 글자가 되겠죠. 획을 더하면 키읔은 무엇이 되겠다? 다른 글자가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리가 더 세질수록 모양도 조금씩 달라진대요. 모음도 몇 가지 기본 모양을 합쳐 여러 소리를 나타내도록 짜여 있습니다. 자음뿐만 아니라 모음도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정리해 보세요. 이 4문단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으면 3문단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정답은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를 평가받는 두 번째 이유.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바로 뭐였다?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다른 글자를 만든다. 여기서 기역은 어떤 글자였다? 그렇지, 기본 글자였다. 획을 더했더니 키역이라는 어떤 글자가 나온 거예요? 다른 글자가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5문단 가겠습니다. 이제는 슬슬 여러분이 감을 잡았을 것 같은데 5문단의 핵심 내용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세요. 자, 정답 얘기해 주세요.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를 평가받는 이제 어떤 이유다? 세 번째 이유. 이걸 지금 찾았다? 너무 잘한 거예요. 선생님과의 수업을 완전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찾은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비교적으로 일정하게 연결된다.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되겠죠.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 나왔어요. 어떤 단어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찾았어야 됩니다. 그래서의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원인. 그 뒤에는 결과. 원인이 뭐였다? 한글이 글자와 소리가 비교적 일정하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글자는 낱말이 달라도 어떻게 된대요? 비슷한 소리를 내고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서 규칙을 찾기가 쉽대요. 자, 낱말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 과자. 자, 감과 과자. 낱말이 다르죠? 근데 이 기억이라는 글자가 어떻다? 비슷한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온문단의 핵심은 한글이 과학적인 문제를 평가받는 세 번째 이유가 나왔고 그래서를 기준으로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가 나왔다. 됐습니까? 자, 그럼 6문단 가보겠습니다. 이처럼이 나왔다고 하는 건 앞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한글이 과학적인 문제를 평가받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들이 이렇게 쭉 나왔고 그래서 이처럼 한글은 글자 모양을 맞는 기준이 뚜렷하고 글자를 늘리는 방법도 규칙적입니다. 자, 그래서 또 나왔다. 앞에는 뭐? 원인. 뒤에는 뭐? 결과.
그래서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도 원리를 생각하며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한글에 담긴 세종대왕의 마음을 기억하고 한글을 소중히 여기며 정확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육문단은 정리하는 거였죠. 한글은 글자 모양을 맞는 기준도 뚜렷하고 늘리는 방법도 규칙적이다. 그래서 어떻다? 이게 원인이 되어서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1문단부터 6문단까지 선생님하고 함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글을 어떻게 읽나? 이건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 해봐서 그렇지 꾸준히 선생님 수업을 따라가고 연습하다 보면은 이제 스스로 여러분이 중요한 문장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읽는 방식과 선생님이 읽는 방식을 비교를 했을 때 아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만큼 잘하면은 뭐하러 이 영상을 보고 있겠습니까? 옳은 방향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독해력은 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카페에 올려준 이 수업 자료 있죠? 이 지문 요약 부분을 펴서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요약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했던 내용들을 쭉 보고 넘어가면 여러분께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지문 분석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혼자 힘으로 표시해보고요. 요약까지 해보세요. 답지도 선생님이 카페에 함께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이 했던 지문 요약과 선생님의 지문 요약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들 다 풀어봤을 텐데요. 다음 영상에는 선생님이 해설을 업로드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됐는지 그리고 헷갈렸을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이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 영상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의 독해력이 빠르게 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해설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